지금부터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부품들을 설명하다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어떤 걸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한 번에 수준이 확 높아지면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기계기술자가 전기전자를 공부할 때 맞닥뜨리는 그 진입 장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게 많은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세히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몇 번이라도 다시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생긴 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이 3개가 있고요.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전력용이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들은 이렇게 뒤에 금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 열을 식혀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바디 자체가 이것과 동일한 용도고요. 핀 하나를 대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NPN 타입 트랜지스터가 있고 PNP 타입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NPN 타입과 PNP 타입이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PN 형태의 두 개의 그 반도체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소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핀이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있는데 트랜지스터 기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미터 쪽에 항상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터 쪽을 보시면 여기가 화살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쪽이 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P니까 반대 이쪽은 N이 됩니다. 그래서 N, P, N 이건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P가 되죠. 그래서 P, N, P가 됩니다. P, N, P 그 다음에 N, P, N 이 화살표를 방향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NPN 타입은 따라서 트랜지스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이 베이스에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이게 지금 NPN 타입입니다. NPN 타입을 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베이스에서 이렇게 소규모의 전류를 흘려보내줍니다. 물을 흘려보내주면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여기에 차단막이 있습니다. 이 차단막이 열리면서 이 대관로인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흘러나가는 관로가 열리게 됩니다. 열리면서 베이스 쪽에서 흘러나온 전류와 컬렉터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함께 2m 쪽으로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NP 타입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고요. 2m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베이스와 컬렉터 쪽으로 나눠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전류의 흐름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게 PNP 타입이고요. NPN 타입은 PNP 타입은 처음에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NPN 타입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베이스 쪽에서 이쪽에 신호를 줘서 이게 열리면 이 게이트가 열리면 컬렉터 쪽에서 2m 쪽 대고 있는 전류가 흘러나간다. 이 비율이 뭐 한 50배에서 한 1000배 정도 베이스 쪽에서 컬렉터 쪽으로 베이스 쪽에서 2m 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와 컬렉터 쪽에서 2m 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의 비율이 한 뭐 50배에서 1000배 정도로 아주 큰 규모가 됩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m 리드에 화살표가 배치됩니다. 화살표는 재래식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우리 회로에 그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먼저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을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스크로 막을 때까지 파이프를 통해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제 더 작은 파이프를 메인 파이프에 연결하고 이 작은 파이프 안에 스윙 게이트를 배치하면 도르래를 사용하여 디스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관로가 컬렉터에서 2m로 흘러가는 관로고요. 이쪽이 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관로가 베이스에서 2m로 흘러가는 관로고 이 게이트는 작은 관로입니다. 이 관로와 이 관로의 비율은 50배에서 1000배 정도 됩니다.
스윙 게이트가 더 멀리 열릴수록 메인 파이프에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스윙 게이트가 조금 무거워서 적은 양의 물로는 열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스윙 게이트, 요 게이트를 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양의 물만 흘려도 이게 비례적으로 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의 힘이 필요합니다. 게이트를 열기 위한 힘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파이프에 물이 많이 흐를수록 밸브는 더 열리고 메인 파이프에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NPN 트랜지스터의 작동 방식입니다. 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스에서 물이 들어서 게이트를 열어주고 그게 컬렉터로 여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P형 타입의 반도체와 N형 타입의 반도체 두 개를 조합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한 거를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게 세 개의 N, P, N 형태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2m의 반도체 도핑이라고 하는데 여기 불순물을 섞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도핑의 농도가 2m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가 2m보다 도핑의 농도가 낮습니다. 자, 이거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생각을 하려면 요걸로 생각을 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 베이스와 2m 이쪽 사이는 이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것만 툭 띄워놓고 보면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와 똑같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2m 사이로 다이오드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스윙 게이트에 스윙 게이트를 열기 위한 최소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이오드가 도통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이오드의 대략 한 0.6V에서 0.7V 정도의 전압이 걸려야 다이오드가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다이오드를 멀티미터로 찍어보시면 두 개의 전압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반대쪽을 여기를 플러스로 찍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찍으면 0이라고 뜰 거고 여기를 플러스를 찍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찍으면 0.6, 0.7 얼마 이런 값이 뜨는데 그게 다이오드를 열기 위한 최소의 압력입니다.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0.6V나 0.7V 정도의 전압차가 나게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면 그 다이오드가 도통하면서 이렇게 베이스 전류가 통과가 됩니다. IB 이 값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요. IB가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전류를 가지고 이쪽 메인 관로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쪽 메인 관로 컬렉터에서 2m로 흘러가는 관로는 거기에 차단막이 있었죠. 그 차단막은 요거에 따라서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하면서 통제가 되고 이 전류를 통제를 하게 되는데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이 차단막이 많이 닫혀 있을 경우 저항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기이기 때문에 저항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가 되고요. 전류가 많이 통과될 때는 이 차단막이 조금 열리면서 저항값이 많이 떨어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변하는 저항이 있다, 가변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이런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작동을 시킬 때 세 가지 모드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증폭기 모드로 내가 여기에 베이스 쪽에 통과되는 전류와 요 컬렉터 쪽에 통과되는 전류의 비율을 계속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증폭기 모드고요. 하나는 디지털 스위치로 이쪽에 통과되는 거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예 이쪽 베이스 전류가 통과하지 않는 모드가 되면은 이쪽이 아예 흘러나가는 전류가 없겠죠. 그게 오프 모드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 쪽을 완전히 열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열어주면 이쪽에서
완전히 열어주면 그 이쪽에 통과할 수 있는 전류가 완전히 통과되는 온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온과 오프 모드를 쓸 수 있는 디지털 스위치 기능을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액티브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 컷오프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쪽에 통과되는 전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순방향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바이어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압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상대적인 전압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전압. 자, VBE 그러니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차이가 포워드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이쪽이 P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걸어줘야 되고 N형 반도체니까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쪽에 높은 전압이 걸리고 이쪽에 낮은 전압이 걸리는 조건 그게 순방향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로 이렇게 전압이 걸려야 되고요. 그때 이쪽에서 통과되는 전류가 발생하겠죠. 전류가 있겠죠. 그게 적당한 조건일 때, 적당한 적절한 값일 때는 이쪽에서 통과하는 전류가 적절한 값일 때는 증폭 모드로 이게 비례적으로 이쪽에서 이 전류 값에 비례적으로 얘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열린 조건에서 포워드 조건이 됐을 때 이게 너무 많이 열렸다. 그리고 완전히 열렸다. 그러면은 이쪽이 더 이상 증가를 못하는 조건이 되고 그게 온 조건입니다. 그게 세츄레이션 모드고요. 그 상태에서는 이거를 계속 올려도 이게 거의 일정한 값으로 더 이상 통과가 안 됩니다. 그게 온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리지 않는 조건이 됐으면 이쪽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오프 조건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컷오프 모드는 스위치 모드에서 오프 모드로 쓰이고요. IB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통과되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작동하지 않는 모드가 됩니다. 여기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다이오드를 작동시키는 조건보다 낮은 전압을 걸어줄 때 그럴 때가 컷오프 모드입니다. 세츄레이션 모드는 이쪽에 아주 충분한 전류를 걸어줘서 이게 완전히 열리는 조건으로 돼서 포화 모드가 됩니다. 그때는 포화 모드가 되고 스위치 온 모드가 되고요. 적당한 값을 계속 걸어줘서 컷오프 모드와 세츄레이션 모드의 중간 정도에 있을 때는 증폭기 모드라서 이게 준 조건에 대비해서 얘가 비례적으로 계속 변경되는 증폭기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작동하느냐? 자,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이쪽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순방향이죠. 플러스가 아니라 순방향으로 이쪽 전압이 이쪽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러면 순방향입니다. 이쪽 다이오드 개념으로 해서 이쪽에 전공이고 이쪽이 전자가 있는데 그렇게 걸어주면 이쪽 사이에 장벽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벽이 얇아집니다. 장벽이 얇아지면서 전기가 잘 도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이쪽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반대로 이쪽이 높은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이 낮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쪽 장벽이 두터워집니다. 위쪽이 전기가 잘 통과가 안 되는 조건이 되죠. 전기가 잘 통과가 안 되는 조건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붙인 조건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압을 이 사이엔 순방향으로 걸어주고 이쪽에는 역방향으로 걸어줬을 때 역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줬을 때 기본적으로 이쪽은 전기가 도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장벽이 두꺼우니까 안 되는데 이게 도핑이 많이 돼서 이쪽에서 전자의 흐름이 많아지면서 이쪽을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대전류가 흐르는 조건이 되는데 이쪽에서 얼마를 통과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딸려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증폭기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순방향을 걸어주고 이쪽에 역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증폭기 모드로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순방향 걸어주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순방향을 걸어줬습니다. 이쪽이 높은 전압, 이쪽이 낮은 전압, 이쪽이 높은 전압, 이쪽이 낮은 전압 이런 식으로 걸어줬을 때는 양쪽 다 장벽이 낮아지죠. 양쪽 다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쪽으로도 전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이쪽으로도 전류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그냥 전류가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양쪽으로 원활하게 쫙 흘러간다. 그래서 이 상태가 포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역방향을 걸어주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을 걸어줬다. 이쪽이 덥고 이쪽이 닫고 이쪽이 덥고 이쪽이 닫고 이런 조건이 되면은 장벽이 이쪽 사이에 장벽이 두터워지고 이쪽 사이에도 장벽이 두터워집니다. 따라서 양쪽 다 뭐 도저히 흘러갈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차단 모드가 됩니다. 자, 반대의 조건도 있습니다.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역방향으로 걸어서 이쪽 사이에 장벽이 두터워진 이 조건이 장벽이 두터워진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순방향으로 걸어서 이쪽 장벽이 얇아졌습니다. 얇아졌으면 이쪽은 잘 흘러가겠죠. 근데 이쪽 방향에 도핑이 많이 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이 조건은 이 조건의 반대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컬렉터에서 2m로 전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원활하게 잘 흘러가지 않겠죠.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은 트랜지스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결합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트랜지스터가 작동하는 모드입니다. 따라서 이게 활성화 모드, 이게 포화 모드, 이게 차단 모드,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냐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NPN형입니다. 보시면 컬렉터 핀, 이미터 핀, 베이스 핀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 베이스와 이미터는 지금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는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전류계를 하나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쪽 사이로 이 두 개 사이의 전압 차이가 베이스와 이미터의 바이어스 전압이고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 차이가 베이스와 컬렉터의 바이어스 전압입니다. NPN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전압이 걸려야 순방향이고요. 이쪽이 높은 전압이 걸리고 이쪽이 낮은 전압이 걸리면 역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PN이기 때문에 이쪽이 높은 전압이 걸리고 이쪽에 낮은 전압이 걸려야 순방향이고요. 이쪽에 높은 전압이 걸리고 이쪽에 낮은 전압이 걸리면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그래프가 이쪽에 통과하는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나타날 그래프가 이쪽 컬렉터 쪽을 통과하는 전류고요. 스위치를 닫아보면 이쪽을 통해서 3.77mA가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351mA가 통과가 됩니다. 자, 보시면 두 개가 이게 지금 증폭 비율이 트랜지스터의 증폭 비율이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100배로 되어 있으니까 증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가 이쪽 통과 전류, 이쪽의 통과 전류가 요거의 100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100배가 아니죠. 어쨌거나 트랜지스터의 특성상 이쪽 컬렉터에서 통과된 전류와 베이스 쪽에 통과된 전류가 두 개가 합쳐진 값이 여기에서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351 더하기 3.77 해서 355mA가 여기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은 다이오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이쪽에서 통과되는 전류, 베이스 쪽에서 이미터 쪽 통과되는 전류가 이쪽 대전류를 컨트롤하는 게 이쪽 컬렉터 쪽에서 이미터 쪽으로 빠져나간 대전류를 컨트롤하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따라서 이쪽 다이오드가
이쪽에서 통과되는 전류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비활성시키는 전압으로 낮게 걸어 보겠습니다. 5V인데 1V를 걸어 볼게요. 1V를 걸어 보면 전압이 뚝 떨어져서 누설 전류만 800 아직도 통과가 되고 있네요. 자, 500mV만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면서 얘도 제로가 되고 누설 전류 나노암페어니까 거의 누설 전류만 흘러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올려 보겠습니다. 이쪽이 696 다이오드를 온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전압이 걸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 전압이 통과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꺼보겠습니다. 꺼보면 뚝 떨어지죠. 또 보면 다시 쭉 올라가죠. 자, 이쪽 전압을 다시 떨어뜨려 보면 다이오드 쪽에 통과가 안 되면 이쪽에 통과되는 전압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00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600을 하면 온이 돼버리죠. 다이오드가 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전압을 5V로 맞춰볼 거고요. 5V 된 상태로 보시면 이쪽 베이스 전압이 1.23V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이 여기가 그라운드가 2m가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전압 차이는 1.23V고요. 다이오드는 당연히 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보면 순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23V고 여기가 0.894니까 이쪽으로도 순방향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순방향과 순방향이니까 이거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 베이스의 전류와 컬렉터를 흘러가는 전류는 증폭되는 만큼 증폭배 100배만큼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임의로 올려서 베이스 전류를 더 키워 보겠습니다. (6V로) 올려서 저항 쪽에서 통과 전류를 더 올려보면 올려도 서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정한 값으로 계속 흘러나갑니다. 자, 제가 강제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쪽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해도 그래프에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를 강제로 올리면 여기가 약간 증가는 하지만 거의 일정하게 흘러나갑니다. 자, 5V에서 그랬는데요. 5V일 때 상황에서 보면 1.23V, 여기가 지금 순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 더 높습니다. P, N인데 P가 더 높고 N이 낮은 상태입니다. 4V로 이쪽을 4V로 걸어보겠습니다. 4V를 걸으니까 1.16V, 1.29V로 반전이 됐습니다.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니까 5V와 4V 사이에 바뀌죠? 출력이 확연하게 바뀌죠? 자, 제가 전압을 떨어뜨려서 이쪽 전류값을 변경시키는 만큼 이쪽에 통과되는 전류도 확연하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통과되는 전류가 1.2mA인데 128mA로 100배 증폭이 된 게 보입니다. 100배 증폭이 돼서 이 사이에서는 100배 증폭이 된 상태로 계속 반응을 합니다. 여기가 증폭 모드, 여기가 활성화 모드입니다. 이 구역이. 따라서 지금 세 가지 모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모드가 아주 전압값이 아주 낮은 다이오드를 켜지 못하는 조건, 이렇게 다이오드를 켜지 못하는 조건이 되면 IC를 통과하는 전류값이 제로로 떨어지는 컷오프 모드가 되고요. 다이오드는 켜졌는데 이쪽 다이오드는 켜졌는데 전류값이 이제 다이오드가 켜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전류값이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증폭이 돼서 이렇게 계속 베이스 전류값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IC를 통과하는 전류값이 이렇게 계속 비례적으로 반응하는 구간이 있게 되고요. 이 구간이 활성화 모드고요. 5V를 걸었을 때 베이스의 전압값이 이쪽 컬렉터 쪽의 전압값보다 높은 값이 되는 순방향으로 걸리는 조건이 되기 시작하면 포화 모드가 돼서 컬렉터 쪽에서 베이스 쪽에 전류 변화가 계속 생기더라도 컬렉터 쪽에서 거의 전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포화 모드가 됩니다.